어머니가 해준 김치 냄새나서 못 먹겠어요. 하나뿐인 아들과 결혼한 며느리가 웃음을 터뜨리며 제가 만든 김치를 제 머리 위에 쏟아붓습니다. 시뻘건 양념이 내 얼굴과 옷을 타고 흘러내리는 그 순간, 옆에서 지켜보던 내 하나뿐인 아들마저 비웃음을 터뜨렸죠. 평생 가족을 위해 땀 흘려 담근 김치가 모욕의 도구가 된 순간, 저의 눈빛은 달라졌습니다. 울음 대신 선택한 것은 차갑고 매운 복수였습니다. 오늘 그 복수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아침 6시 나는 조용히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다. 아들과 며느리가 잠든 사이 이 시간만큼은 온전히 내 것이었다. 찬장에서 꺼낸 김치통을 열며 나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이 김치 하나에도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는지 그들은 모른다. 어머니, 또 일찍 일어나셨네요. 며느리 수진이가 부스스한 머리로 나타났다. 나는 재빨리 김치통 뚜껑을 닫으며 미소를 지었다. 나이 들면 잠이 없어지나 보구나. 너희 아침은 내가 차려놓을게.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어머니는 쉬세요. 수진이는 착한 아이다. 결혼한 지 10년이 넘도록 시어머니인 나를 극진히 모신다. 하지만 그 착함이 때로는 나를 더욱 초라하게 만든다. 내가 김치로 일군 재산이 수십억 원이라는 사실을 그녀가 안다면 과연 지금처럼 나를 대할까? 1970년대 초 갓 결혼한 나와 남편은 전라도 작은 마을에서 김치 장사를 시작했다. 처음엔 정말 작았다. 우리 집 마당 한쪽에 큰 독 몇 개를 묻어놓고 배추를 절이고 양념을 버무려 동네 사람들에게 팔았다. 하루 종일 일해도 번 돈이 몇천 원에 불과했지만 우리는 행복했다. 여보, 우리 김치 맛있다고 소문이 자자하네요. 옆 동네에서도 주문이 들어와요. 남편은 늘 웃으며 말했다. 그의 격려가 없었다면 나는 중간에 포기했을 것이다. 김치 담그는 일은 생각보다 더욱 고된 노동이었다. 새벽 4시부터 일어나 배추를 씻고 소금에 절이고 고춧가루와 젓갈, 마늘, 생강을 정성스럽게 버무려야 했다. 손은 늘 빨갛게 부어올랐고 허리는 끊어질 것 같았다. 하지만 나에게는 특별한 재능이 있었다. 바로 김치 맛을 내는 감각이었다. 같은 재료로도 내가 만든 김치는 유독 깊고 풍부한 맛이 났다. 친정 어머니에게서 배운 전통 방식에 나만의 비법을 더했다. 젓갈의 비율, 고춧가루의 굵기, 발효 온도까지 모든 것이 완벽해야 했다. 몇 년이 지나자 주물량이 급격히 늘어났다. 마당의 도구로는 감당할 수 없어서 작은 공장을 차렸다. 처음에는 직원 2명과 함께 시작했지만 입소문을 타고 전국 각지에서 주문이 쏟아졌다. 백화점, 대형마트, 심지어 해외에서도 우리 김치를 찾았다. 사장님, 이번 달 매출이 작년 동기 대비 300% 증가했습니다. 회계 담당 직원이 보고서를 들고 왔을 때 나는 믿기지 않았다. 마당 한 구석에서 시작한 김치 장사가 이렇게 커질 줄은 꿈에도 몰랐다. 남편과 나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그 웃음 속에는 기쁨과 동시에 앞으로의 책임감이 담겨 있었다. 1990년대 들어서면서 우리 회사는 급성장했다. 전국 주요 도시에 공장을 세우고 수백 명의 직원을 고용했다. 나는 더 이상 직접 김치를 담그지 않았지만 품질 관리만큼은 철저히 했다. 매일 각 공장에서 올라온 샘플을 맛보며 맛의 일관성을 유지했다. 대표님, 상장 준비를 시작하는 게 어떨까요? 경영진 회의에서 누군가 제안했을 때 나는 망설였다. 상장을 하면 더 큰 성공을 거둘 수 있겠지만 동시에 우리만의 색깔을 잃을 수도 있었다. 결국 우리는 비상장 상태를 유지하기로 했다.
가족 경영의 따뜻함을 잃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2000년대 초 남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 심장마비였다. 그날 밤 나는 혼자 공장에 앉아 울었다. 함께 꿈꿔온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다. 수백 명의 직원들과 그들의 가족, 그리고 우리 김치를 믿고 찾는 고객들이 있었다. 홀로 회사를 이끌어가는 것은 쉽지 않았다. 남편이 담당했던 영업 부분까지 내가 챙겨야 했다. 밤늦도록 서류를 검토하고 새벽에는 공장을 돌며 생산 현황을 점검했다. 몸은 힘들었지만 마음만큼은 단단했다. 지금 우리 회사는 국내 김치 시장의 3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연 매출 500억 원, 직원 수 1200명의 대기업이 되었다. 나는 지분 60% 이상을 보유한 대주주다. 하지만 이 모든 사실을 아들과 며느리는 모른다. 아들 민수는 대기업에 다니는 평범한 회사원이다. 며느리 수진이는 파트타임으로 마트에서 일한다. 그들은 나를 연금으로 겨우 살아가는 평범한 노인으로만 안다. 아들, 며느리에게 숨긴 이유. 처음에는 그들이 내 재산을 노릴까 봐서였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이유가 생겼다. 지금의 소박한 행복이 깨질까 봐서다. 내가 거대 김치 회사의 회장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그들의 태도가 달라질 것이다. 지금처럼 자연스럽고 따뜻한 관계는 더 이상 불가능할 것이다. 어머니, 아침 드세요. 수진이가 정성스럽게 차린 밥상을 보며 나는 복잡한 심정이 들었다. 이 소박한 밥상 하나에도 그녀의 정성이 가득하다. 만약 그녀가 내 정체를 안다면 과연 지금처럼 정성을 다해 밥상을 차려줄까? 나는 오늘도 비밀을 간직한 채 하루를 시작한다. 김치로 세운 거대한 제국의 여왕이지만 이 집에서만큼은 평범한 시어머니일 뿐이다. 언젠가는 진실을 말해야 할 때가 올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조금 더 이 평범한 행복을 지켜보고 싶다. 며칠 후 수진이의 친정 어머니가 오시는 날이었다. 나는 며칠 전부터 정성스럽게 준비했다. 직접 농장에서 가져온 싱싱한 배추로 김치를 담갔고 평소보다 더 신경 써서 양념을 맞췄다. 사실 이 집 냉장고에 있는 김치는 내가 운영하는 공장에서 만든 것이었지만 그들은 그 사실을 모른다. 어머니, 혹시 김치 좀 담가 주실 수 있어요? 저희 친정엄마가 수제 김치를 좋아하시거든요. 수진이가 며칠 전에 조심스럽게 부탁했을 때 나는 기뻤다. 오랜만에 직접 김치를 담글 기회였다. 예전처럼 새벽부터 일어나 배추를 절이고 정성스럽게 양념을 만들었다. 50년간 김치를 만들어 온 내 손끝에는 여전히 그 감각이 살아있었다. 오후 2시 수진이의 엄마 사부인이 도착하셨다. 60대 후반의 단아한 분이었다. 수진이는 평소와 달리 긴장한 모습이었다. 엄마, 시어머님이 직접 담가주신 김치예요. 맛보세요. 나는 정성껏 담근 김치를 예쁜 그릇에 담아 상에 올렸다. 빨간 고춧가루가 배추잎 사이사이에 고르게 배어든 모습이 아름다웠다. 발효가 적당히 진행되어 아삭한 식감과 깊은 맛이 우러나올 시점이었다. 사부인께서 젓가락으로 김치 한 점을 집어 드셨다. 그 순간을 나는 기대에 찬 마음으로 지켜봤다. 하지만 그분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하는 것을 놓치지 않았다. 맛이 특이하네요. 그 한마디에 분위기가 어색해졌다. 특이하다는 말은 맛있지 않다는 뜻으로 들렸다. 수진이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다. 엄마, 죄송해요. 시어머님께서 담가주신 건데. 아니야, 괜찮다. 다만 요즘 젊은 사람들 입맛과는 조금 다른 것 같네. 너무 짜고 냄새도 좀 강하고 그 순간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50년간 김치를 만들어 온 나에게 냄새가 강하다니. 전국의 수많은 사람들이 찾는 그 김치가 이 집에서는 냄새난다는 평가를 받다니. 그래도 정성은 느껴져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요즘 호텔에서 파는 깔끔한 김치에 익숙해졌어요. 그런 김치가 더 위생적이고 맛도 일정하거든요. 사부인의 말씀에 며느리 수진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나는 말문이 막혔다. 호텔 김치라니. 그 호텔 김치도 결국 우리 공장에서 납품한 것일 텐데. 어머니, 저희 친정엄마 말씀이 맞아요. 솔직히 말하면 어머니 김치는 냄새가 너무 강해요. 이웃집에서도 냄새 때문에 민원을 넣을 뻔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민수가 퇴근해서 들어왔다. 평소보다 일찍 들어온 그는 상황을 파악하고는 어색하게 웃었다. 장모님, 오랜만에 오셨네요. 김치 이야기하고 계셨나요? 응. 어머님께서 직접 담가주신 김치인데 아무래도 요즘 입맛에는 며느리 수진이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민수가 김치 한 점을 집어먹었다. 그러더니 얼굴을 찡그렸다. 어머니, 진짜 너무 짜네요. 그리고 냄새도. 우리가 평소에 먹던 호텔 김치가 훨씬 나은 것 같은데요? 그 순간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다. 내 아들이, 내가 직접 낳고 기른 아들이 내 김치를 조롱하고 있었다. 엄마는 옛날 방식만 고집하시니까.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어요. 사람들은 깔끔하고 위생적인 걸 선호한다고요. 민수의 말에 수진이가 맞장구를 쳤다. 맞아요. 어머니, 이제 김치 그만 담그세요. 우린 앞으로 호텔이나 백화점에서 파는 프리미엄 김치만 먹을 거예요. 그런 게 훨씬 깔끔하고 맛도 일정해요. 그래. 엄마가 굳이 고생할 필요 없어요. 요즘 나오는 김치들이 얼마나 좋은데. 포장도 예쁘고 맛도 표준화되어 있고. 민수가 비웃듯이 말했다. 그 웃음소리가 내 가슴을 찢어 놓았다. 특히 한국미 김치라고 있어요. 유명한 회사 제품인데 진짜 맛있어요. 백화점에서도 인기 최고래요. 수진이가 열심히 설명했다. 한국미 김치. 그것이 바로 내가 운영하는 회사의 브랜드명이었다. 그들이 극찬하는 그 김치를 만드는 사람이 바로 나라는 사실을 그들은 꿈에도 모르고 있었다. 어머니 김치는 너무 자극적이에요. 젊은 사람들 입맛에는 솔직히 말해서 촌스러워요. 수진이의 마지막 한마디가 결정타였다. 촌스럽다. 내 평생의 열정과 노력이 그들에겐 촌스러운 것이었다. 아들 며느리가 내 김치를 대놓고 무시하는 것이 불편했는지 사부인은 얼른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럼 이만. 집에 가야겠네요. 오늘 고마웠어요. 그렇게 사부인이 나간 후 집안은 어색한 정적에 휩싸였다. 나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다. 내가 정성껏 담근 김치가 거의 그대로 남아있는 그릇을 보며 눈물이 핑 돌았다. 어머니,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희가 입맛이 까다로워서. 수진이가 따라와 위로한다고 했지만 그 말이 더욱 상처가 되었다. 까다로운 입맛이라니. 전국의 수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내 김치가 이 집에서는 까다로운 입맛도 만족시키지 못한다니. 그날 밤 나는 혼자 방에 앉아 생각에 잠겼다. 창밖으로는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그 불빛들 어딘가에는 내가 만든 김치를 맛있게 먹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내 가장 가까운 가족들은 내 김치를 거부한다. 50년 전 마당 한 구석에서 처음 김치를 담글 때의 설렘을 떠올렸다. 남편과 함께 꿈꾸던 그 시절. 사람들이 우리 김치를 맛있다고 할 때의 그 기쁨. 하지만 지금 내 김치는 내 집에서조차 환영받지 못한다. 과연 내가 지켜온 비밀이 옳은 것일까? 그들이 내 정체를 안다면 태도가 달라질까?
아니면 여전히 내 김치를 촌스럽다고 생각할까? 나는 긴 한숨을 내쉬며 창밖을 바라봤다. 내일도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될 것이다. 비밀을 간직한 채로 그날 밤 나는 한잠도 이루지 못했다.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 있었던 일을 되새김질했다. 촌스럽다, 냄새난다, 호텔 김치가 났다. 그 말들이 머릿속에서 맴돌며 내 가슴을 찢어놓았다. 새벽 4시 나는 조용히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다. 냉장고에서 어제 거부당한 김치를 꺼내 한 점 집어먹었다. 아삭한 식감, 적당한 짠맛, 그리고 깊고 복합적인 감칠맛. 완벽했다. 50년간 내가 키워온 이 맛에 무엇이 문제란 말인가? 어머니? 뒤에서 민수의 목소리가 들렸다. 나는 재빨리 눈물을 닦으며 돌아봤다. 일찍 일어났구나. 물 마시러 나왔니? 네. 어머니는 왜 이렇게 일찍? 나이 들면 잠이 없어지는 법이야. 민수는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 마시더니 내가 먹고 있던 김치를 힐끗 봤다. 어머니, 그 김치 아직도 드세요? 어제 그렇게 말했는데. 그 순간 가슴 속에서 뭔가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괜찮다. 내가 만든 거니까 내가 먹어야지. 에이, 그래도 요즘 나오는 좋은 김치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굳이 그런 걸? 내 평생의 노력이 그에게는 그런 것이었다. 알았다, 알았어. 빨리 가서 자거라. 민수가 돌아간 후 나는 김치를 다시 냉장고에 넣으며 깊은 한숨을 쉬었다. 이 집에서 내 김치는 환영받지 못한다. 그렇다면 세상 밖에서는 어떨까? 오전 9시 나는 평소와 달리 외출복을 차려입었다. 어머니, 어디 가세요? 수진이가 물었다. 병원 좀 다녀올게. 거짓말이었다. 나는 시내 중심가로 향했다. 목적지는 롯데백화점. 우리 회사 김치가 입점해 있는 곳이었다. 백화점 지하식품관에 도착하자 익숙한 광경이 펼쳐졌다. 한국미 김치 코너에는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다. 시식 코너에서는 중년 여성이 김치를 맛보더니 감탄사를 연발했다. 아, 이거 정말 맛있네요. 집에서 만든 것처럼 깊은 맛이 나요. 네, 전통 방식으로 만든 프리미엄 김치입니다. 인공 조미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직원의 설명을 들으며 나는 복잡한 심정이 들었다. 바로 이 김치가 어제 내 집에서는 냄새난다는 평가를 받았던 것이다. 사장님, 포장 부탁드려요. 10포기 드리로 2개요. 한 고객이 주문하자 직원이 바쁘게 포장을 시작했다. 아줌마, 이거 진짜 맛있어요. 우리 애들도 잘 먹어요. 옆에 서 있던 젊은 엄마가 주변 사람들에게 추천하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뜨거워졌다. 내 김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왜 내 가족만은 알아주지 않을까? 백화점에서 나와 근처 카페에 앉았다.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는데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다. 회장님, 급한 일이 있어서 연락드립니다. 우리 회사 전무이사 김 부장의 목소리였다. 무슨 일이에요? 대형마트 체인에서 긴급 미팅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내일까지 답변을 달라고 하는데 회장님 승인이 필요한 사안이라서요. 내일 오전에 회사로 나갈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문득 생각했다. 나는 1200명의 직원을 거느린 회사의 회장이다. 연간 500억 원의 매출을 올리는 기업을 경영하고 있다. 하지만 내 집에서는 김치 하나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할머니일 뿐이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마트에 들렀다. 김치 코너에서 우리 제품을 찾아봤다. 한국미 프리미엄 김치가 진열대 가장 좋은 자리에 놓여 있었다. 가격은 일반 김치보다 2배 비쌌지만
재고가 거의 떨어져 가고 있었다. 이거 정말 맛있어요. 저희 집은 이것만 먹어요. 뒤에서 들린 고객의 말에 나는 미소를 지었다. 동시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전국의 수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내 김치가 왜 내 집에서만은 천대받아야 하는가? 집에 도착하자 수진이가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다. 어머니, 병원은 어떠셨어요? 괜찮아. 별거 아니야. 그런데 어머니, 혹시 어제 기분 상하셨나요? 저희가 너무 직설적으로 말해서.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너희 말이 맞아. 요즘 젊은 사람들 입맛에는 맞지 않을 수도 있지. 그래도 정성은 정말 고마웠어요. 다만, 알겠어. 앞으로는 김치 안 담글게. 그 말을 하는 순간 가슴이 미어졌다. 하지만 울면 지는 것이다. 나는 눈물을 삼키며 방으로 향했다. 방문을 닫고 나서 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힐 정도로 세게. 분노가 온몸을 타고 흘렀다. 좋다. 내가 누군지 보여주마. 마침 내일 회사에 나가야 한다. 그들이 그렇게 좋아한다는 한국미 김치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알려줄 때가 온 것 같다. 나는 옷장 깊숙한 곳에서 명함 지갑을 꺼냈다. 한국미식품 대표이사 회장 박영숙. 먼지가 쌓인 명함을 닦으며 나는 다짐했다. 50년간 숨겨온 진실을 드러낼 때가 왔다. 내 김치를 모욕한 대가를 치르게 해주겠다.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평범한 할머니가 아니다. 나는 이 나라 김치 산업을 이끄는 여왕이다. 내일이면 모든 게 바뀔 것이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내 자존심과 50년의 노력을 지켜야 한다. 나는 명함을 꼭 쥐며 이를 악물었다. 내일부터 진짜 내 모습을 보여주겠다. 김치로 세운 제국의 진짜 여왕을. 분노가 때로는 새로운 시작의 에너지가 된다. 그리고 내일은 내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는 날이 될 것이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정장을 차려입었다. 50년간 김치로 쌓아 올린 제국의 여왕다운 모습이었다. 어머니, 오늘 어디 가세요? 평소와 달리 정장을. 수진이가 의아해하며 물었다.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겨서. 회사요? 응, 내가 다니는 회사. 나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현관을 나섰다. 한국미식품 본사에 도착하자 직원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회장님 오셨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 나의 모습은 당당했다. 어제까지 집에서 움츠러들어 있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다. 김전무, 어제 말한 마트 체인 미팅 건은 어떻게 됐나? 네, 회장님. 오늘 오후 2시에 미팅이 잡혀 있습니다. 저희 회사 김치의 전국 확산에 대한 논의입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속으로 계획을 세웠다. 오늘이 바로 그날이다. 오후 1시 나는 집으로 전화를 걸었다. 수진아, 나야. 어머니, 언제 돌아오세요? 오늘 저녁에 중요한 손님들이 우리 집에 올 거야. 손님요? 응, 아주 중요한 분들이야. 저녁 준비 좀 해줄 수 있겠어? 네, 물론이죠. 몇 분 정도 오시는데요? 4분 정도. 그런데 김치는 내가 담근 걸로만 내놔. 어머니, 그것보다는 좋은 김치를 사서. 내 말대로 해. 내가 담근 걸로만 내놔.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김 전무에게 말했다. 김 전무, 오늘 미팅에 참석할 분들께 부탁이 있어요. 네, 말씀하세요. 미팅 후에 제 집에서 저녁을 함께 했으면 하는데 괜찮을까요? 물론입니다. 영광이죠. 그날 저녁 7시 현관벨이 울렸다. 수진이가 나가더니 깜짝 놀란 표정으로 돌아왔다. 어머니, 정말 대단한 분들이 오셨는데요? 거실로 들어온 사람들은 국내 최대 마트 체인 임원 2명과 우리 회사 임원 2명이었다.
모두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은 남성들이었다. 박영숙 회장님, 오늘 좋은 자리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집에서 편하게 식사하시죠. 수진이는 멍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박영숙 회장님이라는 호칭에 머리가 하얗게 변한 것 같았다. 어머님이 회장님이세요? 한 임원이 웃으며 대답했다. 그럼요. 한국미식품의 창업자이시자 대표이사 회장님이시죠. 김치업계의 전설이신 분이에요. 50년 전 작은 김치 장사로 시작해서 연 매출 500억 원 기업을 만드신 분이에요. 국내 김치 시장의 30% 이상을 점유하고 계시죠. 임원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수진이의 머리를 망치로 내리치는 것 같았다. 자, 이제 식사하시죠. 상에는 수진이가 정성껏 차린 음식들과 함께 내가 담근 김치들이 올라와 있었다. 오, 이게 회장님이 직접 담그신 김치군요. 한 임원이 김치 한 점을 집어 먹더니 감탄사를 터뜨렸다. 역시 달라요. 이 맛이야말로 진짜 김치 맛이죠. 우리가 공장에서 만드는 것보다도 훨씬 깊은 맛이에요. 50년 장인의 손맛은 역시 다르네요. 이런 맛을 내시니까 전 국민이 한국미 김치를 찾는 거군요. 임원들의 극찬 속에서 수진이는 점점 작아졌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냄새난다. 촌스럽다고 했던 바로 그 김치였다. 참, 사모님께서 평소에 회장님 김치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임원이 수진이에게 물었다. 저는 수진이가 말을 잇지 못하자 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저희 며느리는 평소에 제 김치를 별로라고 해요. 냄새난다고, 요즘 입맛에 안 맞는다고. 네. 임원들이 깜짝 놀라며 수진이를 바라봤다. 사모님, 정말요? 이런 예술 작품 같은 김치를요? 이해가 안 되네요. 이 맛을 어떻게... 수진이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다. 그래서 요즘에는 한국미 프리미엄 김치를 사다가 드시죠. 하나에 4만 원짜리로. 아, 그런데 사모님 아시나요? 그 4만 원짜리 김치도 결국 회장님 레시피로 만든 거예요. 네? 그게 무슨... 한국 미식품에서 만든 거거든요. 회장님이 직접 맛을 보고 승인하신 바로 그 제품이에요. 수진이가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다. 그러니까 똑같은 맛인데 집에서 만든 건 냄새 난다고 하시고 4만 원 주고 산 건 맛있다고 하신 거네요? 임원들이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그때 민수가 퇴근해서 들어왔다. 어머니, 손님들이. 아드님이군요. 안녕하세요. 임원들이 일어나 인사했다. 저희는 한국미식품 임원들입니다. 어머님과 사업 미팅을 했죠. 한국미식품이요? 민수가 멍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다. 네, 어머님이 저희 회장님이시거든요. 그 순간 민수의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았다. 어머니가 회장님이라고요? 50년 전부터 김치 사업을 시작하셔서 지금의 대기업을 만드신 분이에요. 연 매출이 500억 원이 넘어요. 직원만 1200명이죠. 임원의 말을 들은 민수는 말 그대로 멘붕 상태였다. 그런데 아드님은 평소에 어머님 김치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아들도 비슷해요. 냄새난다고 요즘 나오는 김치가 훨씬 낫다고 하죠. 나는 담담하게 말했다. 특히 한국미 김치가 최고라고 하더군요. 저희 회사 제품을. 임원들이 서로 눈을 마주치며 어이없어 했다. 아니, 결국 회장님께 승인받은 다 똑같은 김치인데. 대체 왜? 이거 참 아이러니하네요. 정말 웃지 못할 상황이군요. 저녁 식사가 끝나고 손님들이 떠난 후 집안은 완전한 침묵에 휩싸였다. 민수와 수진이는 소파에 나란히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나는 그들 앞에 서서 말했다. 이제 알겠지? 냄새나는 게 뭔지, 촌스러운 게 뭔지. 냄새난 건 김치가 아니라 썩어 빠진 너희 마음이었다는 걸. 그들은 대답할 수 없었다. 50년간 숨겨온 비밀을 오늘 다 털어놨다. 이제 더 이상 숨길 필요도 없고,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홀가분한 마음으로 잠에 들었다. 마침내 진실이 밝혀진 통쾌함이었다. 그날 이후 며느리와 아들은 더 이상 내 김치를 두고 비웃지 못했습니다. 냄새난다며 버리려던 김치가 사실은 국내 최고 프리미엄 브랜드였다는 사실에 그들의 얼굴은 순식간에 굳어버렸지요. 이제 김치 냄새가 아니라 그들의 부끄러운 과거만 남았을 뿐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진짜 사이다는 바로 숨겨진 진실이 드러날 때 터지는 법 아닐까요? 오늘 이야기 통쾌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사이다 순간을 나눠주세요. 함께 더 시원한 이야기 만들어가요. 여러분의 따뜻한 참여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도 따뜻하고 의미 있는 하루 보내시길 바라며 저희 흑백 사연은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